오는 2026년의 첫 시작인 1월은 명리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을사년의 마무리인 기축월입니다. 간여지동의 시기라서 뚝심이 아주 강한데 이것은 전월인 무자에서 칼을 갈아온 큰 결심이기도 하죠. 이는 약간의 다툼수도 숨어있긴 하지만 해가 바뀌는 교운기, 바로 자유경쟁 시즌이 열리는 때이기도 하니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시기인 거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의 사주팔자, 별해당의 공리입니다. 벌써 새해가 코앞인데 명리에서는 을사의 기운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진짜 병호년은 입춘을 만나야만 하거든요. 그러나 항상 별에 들이듯이 명리란 흐르는 물이나 떠도는 바람과도 같기에 지금은 병호도 기축에 스며들어 은근하게 색을 발현할 때이죠. 그렇기에 이번 기축월에는 을사뿐만 아니라 병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매해마다 지지는 축토로 끝나기에 꼭 대운만이 아니라 세운과 절운에서도 확실하게 교운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 기축월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고 일간별로도 추가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맞이하는 기축월을 기준으로 세운을 보면요. 을사와는 재생살의 재극인이 붙어 있는데 12운성으로는 제왕과 쇠가 붙었습니다. 여기에 지지반합으로 유금식신의 장생과 절이 도래하는 것이니 기세는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데 을사는 화려한 나의 시절을 창대하게 끝내는 것이며 기축에게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라고 자신의 기세를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흔히 계주라고 하는 릴레이 경기에서 바톤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데 이 안에 숨겨진 의도는 을사가 기축을 살짝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축진파의 영향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깊긴 한데 묘사하자면 을사는 병호를 보호하기 위해 기축에게 마지못해 기세를 넘겨주는 모양새인 거죠. 그럼 여기서 병호와의 관계까지 살펴보면 천지 모두 상관패인이라 병호는 을사로부터 인수받은 기축을 어느 정도 믿는 모습입니다. 저 기축의 상관기둥은 을사의 유지를 잇는 바로 나, 병호의 뜻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축의 마음은 또 다르거든요. 병호의 뜻을 따르는 듯 하지만 지지의 추고 원진, 추고해의 영향으로 막상 병호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 또한 숨겨진 의도는 축술반형을 끌고 오다 보니 약간의 다툼수, 구설수, 시비수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기축월은 을사에서 오는 기세를 영리하게 잘 받아서 병호의 시작부터 확연하게 기세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연말 연초의 새로움에 희망의 꿈을 품는 것만이 아니라 희망을 실현할 행동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병호의 시작인 경인까지 보면 관인 상생이 장생과 목욕으로 들어오니 지금 맞이한 기축월은 FA 시장이 열린 기회의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각 일간별로 어떠한 기운을 넘겨받아 기회를 쟁취할런지 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신선하게 무토와 기토 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토, 기축의 겁재기둥이 양지에 앉았으니 전월에 빠진 생각의 고립이 해소된 시기입니다. 이 해소는 기운의 해방과도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멈추지 않고 나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분명 겁재기둥은 뺐고 빼앗기는 배틀필드와 같기에 마지막이 유독 다사다난하겠으나 지금은 오늘만 보곤 포기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결국엔 나를 찍어내리는 중압감을 이겨내고 쟁취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은 전월의 자수 정제를 지켜냈음에 자신 있게 기꺼이 전장으로 향하는 출정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병호의 경인월은 승리하여 쟁취한 권좌에 앉아 호령함과 같으니 어차피 풍파 속에 휘말려 싸워야만 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죠. 만약 천간에 계수 정제를 가졌다면 조금 치열할 수 있는데 임수 편제를 가졌다면 이미 이기고 시작한 것입니다. 기토, 기축의 비경기둥이 묘지에 앉았으니 자신의 생각에 힘을 받아 효과적이면서도 영리한 전략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전월의 객관적인 분석이 잘 되었는지 내색하지 않으면서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모습인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에게는 알게 모르게 자신감으로 비춰질 텐데 막상 거울 속의 자신에게는 자신감이 결여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는 포커페이스는 차라리 성공입니다. 다가올 병호의 경인에는 나의 계획과 포부를 지지해줄 귀인이 찾아오고 그런 든든함이 자신감이 되어줄 테니까요. 다만 나를 드러내는 기세가 강해지면 되려 역효과가 찾아오면 주의하심이 좋습니다. 만약 천간에 임수 정제를 가졌다면 자신감의 하락에 우울감까지 찾아올 수 있는데 개수 편제를 가졌다면 호박마차와 같은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경금, 기축의 정인기둥이 묘지에 앉았으니 해소되지 못한 어려움이나 고민 혹은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견뎌낼 기세를 갖춘 시기입니다. 다만 지금만 잠시 참으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조금 섣부른데요. 이 기세는 찾아올 병회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은 본인도 모르던 흑화된 나를 꺼내서 버티던지 이기던지 할 때인 거죠. 특히나 인성기둥의 묘지는 안식과 평화를 담아내고 고난과 역경을 풀어놓는 것과 같으니 사실 이것이야말로 경금에게 찾아온 정말 중요한 기회의 시기인 거죠. 평화의 시대에 구세주나 영웅은 대접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는 거 이미 아시죠? 만약 천간에 임계수 식상 기운을 갖추고 있다면 나서야 할 때를 인지하고 당당히 앞설 것인데, 무기토 인성 기운을 갖추고 있다면 본인을 믿지 못하고 지레 겁을 먹을 것입니다. 신금, 기축의 편인기둥이 양지에 앉았으니 앞만 보고 달리던 상황을 타개하고 주변 분위기를 서둘러 파악하는 영민함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는 신중함이 생기거나 겁이 많아져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지금 맞이하는 어려움을 견뎌낼 기계가 있는 되려 강한 기세가 바탕이 되는 거죠. 이때는 안정적인 방향보다는 도전적인 방향으로 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진입하면 안정적인 방향에서는 괜한 오해나 구설 혹은 아쉬움이 따를 수 있는데, 도전적인 방향에서는 타개할 아이디어가 샘솟거나 함께할 전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병호의 경인 역시 책임 있는 리더의 자리와 같은 거죠. 만약 천간에 임수상관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인데, 무토 정인을 가지고 있다면 되려 적극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임수, 기축 정관기둥이 쇠지에 앉았으니 나의 재주로 새로움을 맞이하고 다시 그 새로움을 안정으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새로움이란 자리의 신선함이며 안정이란 전문성을 갖춘 재주를 의미하니 전월의 신중함과 침착한 노력이 동반되었으면 능히 갖출 수 있는 평온함과도 같은 거죠. 다만 다가올 병호의 경인을 보니 천간 제극인의 지팔직곤, 지지식신의 병지는 지금의 평온함이 찰나의 영화로움이 되지 않도록 겸허함과 겸손함을 갖추고 근면함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칠살이나 식신으로 혼잡이 들어 지팔직곤을 맞이할 수 없는, 되려 바쁘고 힘든 것이 길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천간의 간목에 식상 혼잡이 들면 우선순위가 없지만 항상 결실에 도달할 것이며, 무토 칠살의 관살 혼잡이 들면 극복을 위한 근면함과 성실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개수, 기축의 칠살기둥이 관대지에 앉았으니 드디어 새로운 챕터로 향할 문 앞에 선 자격의 시험을 받는 시기입니다. 능히 헤쳐나갈 각오를 다질지, 혹은 영리한 꾀를 내어 성취해낼 기회를 잡을지는 명주의 기세에 달려있을 뿐이죠. 분명 칠살기둥은 위협적이긴 하나 나를 도와줄, 혹은 나에게 힘을 줄 인성 또한 버텨주고 있는 것이니 문 앞에서 단념하고 돌아서는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다가올 병호의 경위는 분명 문을 여는 것 자체도 쉽고 문 뒤에 영광도 있기에 다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의 개수는 스스로를 믿건 본인을 믿고 있는 다른 이를 믿건 관계없이 자신감만 갖추면 됩니다. 만약 천간에 임계수를 갖췄다면 모든 준비와 각오가 끝난 것인데, 무기토를 갖췄다면 시작의 두려움에 망설임이 찾아올 수 있음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간목, 기축의 정제기둥이 관대지에 앉았으니 휴식을 끝내고 천천히 기세를 올리기 위한 웜업의 시기입니다. 연말 연초에 재물의 이동수가 보이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탕진하지만 않으면 재물의 나감이 아니라 들어옴의 이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든든한 내 공간의 자리매김이기도 하기에 급하게 피치를 올리는 섣부름만 주의하면 괜찮습니다. 여기에 다가올 병호의 경인을 보건대 기축의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데 공을 들이면 아주 높은 빌딩을 세울 기세가 되어줄 것입니다. 바로 기축재성의 관대지는 나아갈 힘이 아니라 기반을 다져낼 힘이며, 이 기반이 이후 찾아올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천간에 개수 정인이 있다면 기반을 다지기 위한 성실함이 있을 것인데, 임수 편인이 있다면 기반을 다지기 위한 영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을목, 기축의 편제기둥이 쇠지에 앉았으니 새로움을 찾기 위한 큰 결심과 그에 따르는 큰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결심은 작은 기회를 큰 변화로 만들어내는 노련한 행동에서 비롯되며, 이는 내게 유리한 방향을 위해 일부러 판을 뒤집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전월의 아쉬움에 직접 나서는 시기와도 같은 거죠.
다만 새로움으로 향하는 것은 앞선 판을 뒤집는 것이기에 분명한 위기와 굴곡이 있음은 각오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움이 필요치 않다면 일부러 굴곡을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요. 다가올 병호의 경인에는 약간의 손해가 있다 해도 분명 신선함을 찾을 것이니 당장의 손실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만약 천간에 개수편인이 있다면 마음이 급함에 조심해야 하겠으나 임수정인이 있다면 마음을 내려놓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병화, 기축의 상관 기둥이 양지에 앉았으니 희망에 걸맞은 기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보폭이 조금이 아니라 사항당이 넓다 보니 원하는 결과는 확실하게 목격할 것이나 이것이 과하여 체면과 같은 명예나 인망을 잃음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소탐대실의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기에 강제로라도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어줄 칠살이 절실한 시기인 거죠. 이는 다가올 병호의 경인을 보건대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추월당하고 내 것인 줄 알았던 트로피를 내 편에게 빼앗기는 억울함과도 같으니 나를 태워내는 강한 질주도 좋지만 바로 뒤에 추월할 기회만 보고 있는 숨은 주변인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천간에 임수를 가졌으면 천천히 주변의 경쟁자들을 살필 것인데 신금 정제를 가졌다면 경쟁에 밀릴 수 있습니다. 정화, 기축의 식신기둥이 묘지에 앉았으니 이미 가진 것보다도 더욱 큰 볼륨을 기대하며 착실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이는 분명한 욕심에서 비롯된 착실함과도 같으니 당장의 실익이 없더라도 지속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이라도 그대로 유지해야 하죠. 다가올 병호의 경인이 약간의 귀찮음이나 수고스러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결과의 소박함과 허탈함을 가져오긴 하겠으나 단편적인 요행을 바라지만 않는다면 분명 시간이 지나며 나의 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순간에 타오르는 불꽃은 순간에 꺼지기도 하는 것이니 온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천간에 간목을 가졌다면 향하는 방향에 의문이 있겠으나 길한 방향으로 향할 것이고 경금을 가졌으면 분명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기축의 교운기는 당연하게도 해가 바뀌며 맞이하는 자유경쟁 시기인데요. 이 경쟁의 시기는 명주님들 모두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란 당연히 새로움으로 향할 기회이기도 한데 반대로 기존을 견고하게 만들 기회이기도 하죠. 물론 각자의 격과 대운 또한 봐야 하겠으나 역시 운에서는 태세운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병호가 너무 불타오르지 않도록 혹은 너무 식어버리지 않도록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가볍다면 댓글, 중하다면 개인 별의 신청을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별해당 명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부신 가로등 아래 희미한 연기 속 숨결 차가운 바람이 스쳐가면 따스한 기억이 번져와 거리에 반짝이는 조명 사람들 웃음속에 파묻혀 나 홀로 걸어가며 옛 추억에 잠겨 드네 겨울밤의 도시 속을 빛나는 별처럼 떠돌아 끝없는 이끌림에 너의 향기가 떠오르네 이제는 흔적만 남았지만 그 흔적을 어루만져봐 창문에 내리는 빗방울 그 속에 비친 내 모습 두근대는 마음 감추지 못해 어느새 내 곁에 서 있어 차가운 공기 속 온기 우리의 발자국이 남겨진 이 거리를 지나며 따뜻한 시간 속
추억과 함께 영원히 간직할